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브 스카이 분양권 9.9억. 이게 아마 국평에 바라던 전세가였을 거예요. 근데 대형 평형의 가격이 9.9억으로 나타났네요. 30% 하락한 아파트들이 오늘 많이 눈에 띄고요.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어제 나온 뉴스죠. 며칠 있으면 바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대구도 드디어 규제 청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간밤에 큰일이 일어났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근데 향후 금리를 5.5% 수준 정도까지로 본다. 내년 금리를.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야, 어느 것이 호재고 어느 것이 악재인지. 규제지역 혜택 해제된 것이 호재로 보이시나요? 요거 제가 지난 주말 브리핑 자료예요. 36주 37주차 브리핑을 다루면서 우리만 규제해주면 효과 있을 줄 알았는데 규제 해제 효과도 제대로 없이 지나가는 와중에 다른 지역도 규제 해제해주면 뭐 대구에 KTX를 타고 내려오니 뭐니 하지만 이 수도권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의 수도권 사람들이 대구로 내려오는 과정에 거쳐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 오다가 딴 길로 채서 광주, 아니면 대구로 오는 척 하다가 부산, 아니면 울산, 규제 해제를 너무 많이 해줘버린 거예요. 그 과연 수성구 규제해준 것이 과연 호재일까 생각해보면 수성구만 놓고 봤을 때는 호재로 볼 수 있지만 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악재일 수 있다. 우선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호재를 다 땡겨 써버렸다. 나중에 무슨 힘으로 올릴 거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자, 목요일은 소폭 감소하는 날 34,200건의 매도 물량, 9,490건의 전세 물량, 5,590건의 월세 물량, 전체 임대 물량은 15,000건 여전히 넘어가는 상태. 지금 요 상승 추세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근래 들어서 갑자기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9월달 거래량 굉장히 줄어들 걸로 봤었는데 이거 좀 작전을 좀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거래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지금 239건 거래되어 있고 1평균 26건. 지난달에도 1평균 26건 거래되었거든요. 매달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 며칠, 근래 3일 동안 거래량이 한 28건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한 2배 정도 며칠 거래되고 나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확 살아나네요. 자, 가격 상단부부터 많이 떨어집니다. 수성 SK 리더스뷰. 어제 대형 평형 한 개씩 거래되면서 역시 살아있네 이런 이야기들 오고 가지만 가격 거의 한 2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수성 롯데캐슬 버스트 20% 이상. 요건 좀 이제 익숙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수성 롯데캐슬 버스트 10억 6천까지 갔던 것이 6억 8천. 7억대 무너져 내리면서 거의 30%, 한 33%, 제법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7곡 2편한 세상 대형 평형 7억 5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 4월 하정 파크드림 12% 정도. 이 대형 평형의 가격, 그리고 국평인데도 비싼 것들 거래가 제법 많이 이루어지는,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대형 평형 한동안 거래가 없더니만 거래가 일어나는데, 근데 웬걸 거래가 일어나는 족족 거의 30%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 안 좋은 현상이에요. 거래가 일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제가 6억 이상 아파트, 비싼 아파트 거래량 이런 거 늘 말씀드릴 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동안 안 떨어졌던 것 키 맞추기 한 번에 마치 해나가듯이 대형 평형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저게 6억 이하로 떨어질 걸 생각했던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모조리 같이 떨어지고 있다. 동대구 반도 유보라 국평 30% 정도 빠지고요. 용산 롯데캐슬 32평형 25% 정도. 요것도 더 매물도 더 싼 것도 아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신천 청아람 신고가의 대형 평형. 이 가격을 보면은 거래 공백이 조금 있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수성 하늘채 르레브, 이거 전세 가격도 이 정도 가격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 계속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 그냥 무시하고 이 아파트는 아예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대공동 청운맨션 39평형 계속 대형 평형이죠. 그래도 가격 이 정도 페이지 나왔으면 3페이지쯤 가면은 갑자기 2억대로 떨어지는 현상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거래가 좀 이루어진다. 거의 이 가격은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죠. 거의 40%? 네, 40%. 오페라트루엘 시민의 숲 아파트 국평 가격 30% 이상.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30% 이상.
오늘 특히나 이 가격 하락, 오히려 야 차라리 거래가 안 될 때가 차라리 마음이 편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형 평형, 국평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선 롯데캐슬 요거 아까 30%. 자, 그 다음 계룡 리슈비 국평 가격 거의 35%? 네, 35% 정도.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 1천으로 떨어지고, 대구역 센트럴 자이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4억으로 떨어지고, 이것도 거의 40%거든요. 오늘 충격이 더 심합니다. 근데 규제 해제, 수성구 해제되었다. 별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거래건들이 모두 다 대구 규제 해제되고 나타났던 거래건들, 규제 해제된 지역에서 나타난 거래 가격들이거든요. 수성구 거래 일부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가격이 오르면서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볼리 롯데캐슬 2차 5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으로 거의 이것도 35% 정도. 야, 그러면 대구에 모든 탓을 처분 조건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것만으로 돌리기에는 시장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 아침 1일 브리핑이라서 그 정도로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노원 한신더유도 30% 정도, 5억 천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 수준, 이안 월배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 6천, 요것도 20% 정도. 가격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난 20% 할인을 선택할 것이냐, 30% 할인을 선택할 것이냐. 전샵 리비테르 1차 얘 얼마 안 떨어졌네 라고 보지만 이거 신축이잖아요. 신축 가격 3억 6천, 신천 청아람 3억 8천까지 간다는 것이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청라 센트럴파크 가격 거의 한 40% 가까운 모습, 장기 초록나라 39평형 4억 4천까지 갔더니 4억 4천까지 갔던 것이 3억 4천 수준, 요건 20% 정도 수준인데 좀 더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4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4천 수준으로 거의 30% 가까운 하락. 야, 이 거래가 일어나는 족족 좀 무섭습니다. 화성 센트럴파크 20% 정도, 상격대우 10%, 상인 푸르지오, 제가 오늘 페이지 수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온 이유, 네, 거의 요것도 4억 9천까지 갔던 것이 3억 3천이면 30% 가까운 하락이죠. 현대 아이파크 24평형도 거의 35% 정도 하락. 낙폭이 좀 더 커졌어요. 이 정도면 주간 실거래 지수 아마 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수성동사가 상용화성 20% 정도, 대곡역 화성파크드림 이것도 4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전 매매 가격이 2억 8,500이에요. 전세 가격은 최고 한창 때는 3억 7,500까지 갔었어요. 물론 이 아파트의 가격이 3억 초반에 있던 머무르던 것이 2억 후반 3억 초반에 있던 것이 순식간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4억 6천까지, 네, 아주 오를 때도 아주 단기간에 올랐지만 내릴 때도 아주 단기간에 내리다. 건당 거래대금 저렇게 비싼 아파트들 많이 거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는 모습. 거래량 2,000건이야 눈여겨볼 필요 없습니다. 수성구 지금 이 분위기에서 수성구 규제 해제가 된다고 이게 2,000건을 뚫고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올라가고 싶어도 금리가 꽉 이렇게 누르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추후에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오늘 5억대에 거래된 건들 불과 얼마 전까지 다 6억 이상의 거래였는데, 제가 이걸 5억 이상의 통계로 다시 한번 구해봐야 되나 할 정도로 6억 이상 거래량은 없습니다. 거래량 150건 선을 넘으려면 멀었습니다. 6억 이상 비율은 5% 정도, 분양권 8건 거래 정도 되었고요. 빌리브스카이 9.9억 딱 보는 순간 야 뭐가 이상해 라고 생각해서 딱 보니까 다 평형이 124평 124제곱미터 124제곱미터 이 40평대 아파트죠. 그리고 층수도 무려 46층. 이 보통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빌리브스카이 84제곱미터의 가격 10억은 갈 거다. 이 고층 굳이 뭐 46층까지 안 되더라도 10억은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웬걸 가기는 갔는데 대형 평형이 10억을 갔습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7.4억까지 갔던 것이 5.8억으로 1.6억 수준. 기본 큰 거 한 장씩은 날아가는 분위기. 이렇게 계속 그 상태의 가격에서 좀 머무르는 느낌이 들죠. 5억 초반 중반, 네, 그 정도. 전세 54건 중에서 신고가는 1건. 뒤늦게 거래들이 많이 신고돼요. 그래서 이 돈보라는 사이트에는 54건, 그리고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에는
뭐 100몇 건 이렇게 거래 신고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8월달 지금 현재 1175건, 9월달 472건, 지금 현재 거래되는 추세만 다시 조만간에 집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만천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얼마 전에 뭐 10억 미만으로 거래되는 건을 보고 뭐 거래가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뭐 비싸니 비싸게 팔았니 싸게 샀느니 하지만 지금 전세 가격을 보시면 그 정도 전세가 납득이 간다, 그런 모습입니다. 전세가 고점 대비 한 2억 정도씩 빠지는 모습. 이게 2019년도에 입주하고 전세 한 바퀴 돌아가는 시점이네요. 전세 한 바퀴 돌아가는 시점에 웬걸. 근데 이때는 무려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거래였기 때문에 저때쯤 되면은 아마 비싸게 거래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의 6억 후반, 6억 중후반부터 7억 중반까지 전세 가격 거래되었던 것이 2년 전입니다. 지금 올해도 벌써 9월달도 지금 다 끝나가려고 하고 있고, 생각보다 과거 엄청난 상승을 했던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헬스 골드파크 1단지 1억 가까이 떨어지고요. 삼정 그린코어 카운티 108제곱미터의 전세가격 최고 6.9억까지. 근데 이거 사실 6.9억 좀 특수 거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연출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정말 안 된다. 누가 근데 전세를 여유있게 살아줄 사람이 있다. 들어와라. 지금 전세 가격 4억 하는데 한 6억에 들어와라. 6억에 들어와라. 근데 2억 차액만큼 도저히 은행에 그 자금 이거 대출 한도에 걸려가지고 이놈이 뭔지 이놈 때문에 대출 한도에 걸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거 와라. 그 대신 내가 이거 역월세로 돈을 많이 돌려줄게. 정말 분양권 눈물 머금고 처분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연체를 해나갈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의 대안도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지인이 아니면은 지인 그 중에서도 가족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해줄 것인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수동 레이크 프루지오 2022년 아파트 3.6억에서 5억까지 좀 다양한 가격대 보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바보라서 싼 전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것이 비교적 합당한 전세 가격들. 이편한 세상 법무만 해도 보세요. 거의 아파트 가격 10억에 육박했던 것이 그때 당시 전세 가격 6억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전세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나는 형국. 요게 가장 지금 전세라는 시장을 이해한다면은 전세 가격은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것이 맞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 이자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오르거든요. 자, 빌리브 스카이 2022년 전세 가격 3억 3천.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이 받침이 되겠습니까? 이게 매매 가격이 정말 10억을 가려면은 전세 가격이 안 돼도 6억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웬걸 6억의 절반밖에 안 되는 3억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살아날 수가 없다.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 자이도 전세 가격이 3억 천. 신축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국. 그것은 모두 다 늘 말씀드린 지긋지긋하죠. 이놈의 금리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상승 끝나지 않았다. 계속 지켜봐야 된다. 시장이 늘 전세는 불안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뉴스에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이냐? 전세는 위험해. 이 신호는 위험하지? 그러면 매수해. 근데 시장 참가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매수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월세가 전세 위험하니까 월세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2차 작전 돌입했죠. 전국적인 규제 해제. 다시 거래량 살려야 됩니다. 지금 분양하려고 전국에 줄을 쫙 서 있어요, 건설사들이. 근데 웬걸 지금 PF 대출 금리도 장난 아니게 오른다 그러잖아요. 건설 추진할 수가 없어요. 아주 호기롭게 270만 채를 외쳤지만 안 통한다. 전세 위험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안 되니까 규제 해줬습니다. 또 그 다음 뭘까요? 그럼 또 수도권 규제 해제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대구 아파트를 와서 살까요? 외지인들이 누가 와서 살까요? 평균 전세 가격 계속 빠지는 모습, 거래량도 늘어나지 않고요. 3억 미만 비중은 올라가고 4억 이상 거래량은 떨어지고 비중도 떨어지고 월세 거래량도 예년 정도의 수준, 월세 가격도 정점을 지났다. 평균 월세 보증금 다른 지역은 올라가고 있지만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낮다. 이것이 월세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착시 현상도 있다. 월세도 무한정 오르지는 않더라. 임대 거래량 얼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년보다는 살짝 많은 상태지만 늘어난 아파트 개수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임대 거래량으로 보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